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난 그 게임을 멈추라는 거야. 결국 기훈은 게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최대 효자 종목 옥겜3가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뭔가 살짝 이제 여기서 제발 그만해주세요. 스포가 살짝 포함된 센터장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문입니다. 드라마를 먼저 보시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주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똥 싸고 못 닦은 것 같은 느낌으로 시즌2가 끝났죠. 456번 게임에 돌아온 걸 환영하네. 하나의 시즌을 올 여름을 위해 굳이 2시즌으로 늘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즌2가 끝나고 별의별 추측과 루머가 난무해서 얼마나 엄청난 떡밥들을 풀어줄지 기대 많이 했는데 솔직히 엄청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살짝 허무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야기 전개가 빠른 걸 좋아합니다. 최근 본 영화 야당처럼 말이죠. 이거 고소한 냄새가 난다. 불만 붙여주면은? 옥게임 시즌1 역시 빠른 스토리 전개 속에서 각 인물들의 심리를 다 표현해주고 게임의 처절함 속에서도 유머와 사회 풍자를 놓치지 않았으며 게임이 끝나고 결말로 이어지는 플롯, 이후의 여운까지 진짜 완벽했는데요. 시즌3는 한 시즌의 후반부라 그런지 처절함과 악랄함, 슬픈 희생의 눈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솔직히 좀 피곤해졌습니다. 중간에 몇 번을 끊었는지 모르겠네. 나한테 뭘 원하지? 다시 게임을 하게 해줘. 그도 그럴 것이 게임 참가자를 모두 살리겠다는 이상을 가진 성기훈이 난 그 게임을 멈추라는 거야. 반란에 실패한 후 거의 망연자실해 모든 희망을 버린 듯 했고 정배와 대호, 타노스와 남규 같은 개그 콤비가 깨졌으며 아예 대놓고 서로 죽이라는 숨바꼭질 게임으로 참가자들의 악랄함은 극에 달했으니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시즌3까지 나오면서 옥겜 팬들의 관심을 더 오랫동안 끌 수 있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시즌2의 경쾌함과 시즌3의 무거움을 하나로 합쳐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한 시즌이었다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란 실패의 이유로 강대호를 지목한 성기훈. 이전의 성기훈이라면 대호마저 끌어안았겠지만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기훈에게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참가한 영웅이 대호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일반 참가자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참가자가 아니라 VIP 중 한 명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던 민수는 가뜩이나 비읍시옷 같았는데 약 처먹고 더 비읍시옷이 되어버렸고 준이야, 너가 왜 여기 있어? 조금 얄밉긴 한데 여친을 위해서 뭐라도 할 것 같았던 명기는 남규와 짝짝꿍 하더니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죽이는 빌런으로 거듭나고 맙니다. 그럼 어떡하겠다는 건데? 여기 앉아서 죽겠다는 거야? 아니 진짜 난 솔직히 얘가 제일 싫더라고요. 이번 시즌 최악의 빌런은 남규도 아니고 선녀도 아니고 존나 이성적인 새끼 진기명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 주인공으로 등극한 용식 엄마 장금자. 시즌2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비녀 자랑을 해서 비녀가 큰 역할을 하겠구나 예상할 수 있었는데 역시나 주희가 낳은 아기의 탯줄을 잘라주는 도구가 됐죠. 아니 그런데 이후에 또 다른 일에 도구가 되는데 그건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넘어선 그 어떤 미지의 인류에 대한 사랑 같은 걸 표현했던 걸까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시즌3를 관통하는 진짜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금자의 그 어떤 선택이 망연자실한 성기훈을 움직이게 하는 촉매제가 되죠. 게임을 없애겠다고 들어온 기훈은 이제 아이를 살리는 것이 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결론은 정해졌고 시청자들도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시리즈가 신생아를 죽이는 선택을 할 리가 없으니까요. 장금자와 준희, 성기훈은 같은 딜레마에 맞닥뜨리게 되고 같은 선택을 하게 되죠. 정작 애 아빠란 인간만 이상한 짓거리를 막 시즌3의 예고편이라고 할 정도로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했던 시즌2. 그런데 분위기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다고? 난 송기훈이 모두를 구하겠다는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시련을 이겨내어 게임장 밖의 준호팀과 노을, 경석팀과도 협력해서 이 게임을 박살내는 카타르시스를 기대했습니다. 시즌2에서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았거든요.
아, 내가 어벤져스의 그 감성을 너무 좋아하는 건가? 모든 사람을 구하겠다며 마치 캡틴 아메리카처럼 이 게임에 참여하더니 결국 게임의 시스템을 이겨내지 못했고 그 의지는 단 한 사람을 위한 밑도 끝도 없는 희생 정신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게임하지. 인권을 유린하는 VIP들은 아직도 이 유희를 즐길 수 있고 프론트맨은 이제 미국에서 이 게임을 이어가려고 하죠. 내가 너무 큰 도파민을 기대한 것 같네. 뭐라도 할 것처럼 경석을 구해낸 노을. 그런데 시즌3에서 이들의 역할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물론 노을이 경석의 기록을 없애기 위해 자료 보관실에 불을 지르긴 하지만 어차피 프론트맨이 이 게임장을 폭발시켜 버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대장도 그 포스에 비해 너무 쉽게 죽어버렸고 경석이 한 가장 큰 활약은 우연히 준호를 만나 섬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준호 역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오랜 준비를 했는데 우연히 만난 경석으로부터 섬 위치를 듣게 되고 그렇게 들어가서는 그저 먼 발치에서 형을 보게 된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서사에 비해 결말이 너무 미미한 거 아닌가? 솔직히 일개 사채업자도 한 번에 눈치채는데 경찰이 그걸 눈치 못 채고 말이. 성기훈을 보자마자 의미심장한 소리를 했던 용궁선녀. 팽이치기 할 때 어리버리 까는 거 보고 짐작은 했지만 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생 돌파리의 민폐캐였고요. 시즌2에서 1번 참가자가 이름도 오영일인데 이상하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성기훈. 프론트맨이 가면을 쓴 이후로는 성기훈과 프론트맨의 격돌을 기대한 건 저뿐이었을까요? 프론트맨이 기훈을 직접 불러내서 그 앞에서 가면을 벗기 전까지 정체를 몰랐던 건 솔직히 능지 문제가. 암튼 프론트맨은 기훈에게 본인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만 기훈 역시 본인의 신념을 보여주려는 듯 이를 거부합니다. 본인의 과거와는 다른 선택을 한 기훈을 보며 생각이 깊어진 프론트맨. 이게 기훈이 프론트맨을 이긴 전부입니다. 근데 이거 이긴 거 맞냐? 그리고 난 경주말이 아니라며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듯한 기훈의 선택에 적지 않은 충격을 먹은 것 같은 프론트맨과 VIP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엄청난 대반격에서 오는 도파민을 기대했던 나의 감정이 이 VIP들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원한 게 이게 아닌데. 새롭게 공개된 게임에서 오는 서스펜스는 좋았습니다. 인간의 추악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는 듯 대놓고 사람을 죽이라는 숨바꼭질. 거대한 철수와 영희의 꼬마야 꼬마야. 와, 줄 돌릴 때 나는 그 휘잉휘잉 소리는 듣기만 해도 심장이 쫄깃해지더라고요. 여기서 돈을 위한 참가자들의 악랄함과 아이를 구하기 위한 기훈의 노력과 엄마의 희생을 보여주는 연출은 참 좋았습니다. 마지막 고공 오징어 게임에서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탈락자를 정하는 다수의 횡포를 보여주는 연출도 그 의미하는 바가 느껴져 좋았습니다. 자, 드라마를 보자마자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드라마가 재미없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 게임에서 오는 서스펜스도 훌륭했습니다.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분명했고요. 제가 너무 어벤져스급 통쾌한 도파민을 기대했었기에 아쉬웠던 것 같네요.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결말이라고 이 드라마를 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뭐라고.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